안녕하세요. ITQ 엑셀 2025년 3월 17일 B형 기출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서면 시험지를 받아들게 되는데, 먼저 수험자의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과목을 뭘 선택을 했던지 간에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숙지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험표상에 내가 응시한 과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앉은 자리에 컴퓨터가 이상이 없는지 입력이 되는지, 간혹 한글이 입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본어로 세팅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컴퓨터가 상태가 괜찮은지 시험 중간에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가도요, 10분, 30분, 40분 지나면 감독자께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라고 멘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답안 전송까지 해 놓아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답안 전송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1작업 앞에 4작업이 있으면 안 되고 1, 2, 3, 4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열의 열너비는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모든 시트의 A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너비가 1인 시트가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고 복제를 하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의 변경을 할 때는 제1작업 띄어쓰기 없고요.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제3작업까지 제대로 오타 없이 변경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을 작성을 할 때 행의 높이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참고를 하는데요. 1에서 3행까지, 이렇게 1에서 3행까지의 높이는 30으로 해주세요. 3으로 끝났고 30 이렇게 해주시고, 원래 테이블 작성은 4행에서 14행까지 필요하지만 14를 20이라는 행높이로 연관지어서 숫자를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관없으니 20까지 잡고 20으로 끝났으니까 20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입력하기에도 답답하지 않고요. 보기에도 출력 형태와 비슷해서 입력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의 높이에서 20으로 해주었지만 두 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이라는 행의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두 줄이 들어가는 경우는 행의 높이를 단독적으로 조금 높여주셔도 되니 20과 30을 기억을 하셔서 테이블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의 높이 하기 전에 전체 설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A 열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열 너비 선택하시고요. 1 작성해 줍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A열의 너비가 1인 이 시트 하나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시트 1이라는 글자 시트를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페이지에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놓아주시면 시트가 그대로 복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옆으로 드래그해서 시트 3개를 마련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여지는 시트는 시트 세 번째 시트잖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제3 작업이라고 해주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시트 2 잡아주시고 제2 작업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써주시고요. 옆에 시트 1에 제1 작업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1, 2, 3으로 시트를 마련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3, 2, 1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시트에 제대로 이름을 작성을 해준 상태에서 딱 멈춘 곳이 제1 시트겠죠. 이렇게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1, 2, 3 이렇게 순서를 하고 1번 문제를 3번 시트에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빈 셀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3시트인지 1시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멈춰져 있는 시트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1작업 시트에서 멈춘 상태에서 여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1시트 같은 경우는 미리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1시트는 글꼴이 굴림에 11로 되어 있어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이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인데 미리 이거의 설정을 전체 셀을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시고 미리 굴림에 11로 해주시는 거예요. 굴림 넣어주시고 11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나중에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의 경로는 문서에 ITQ 폴더 안에 넣어 놓습니다. 수험번호가 숫자 8자리로 되어 있어요. 숫자 8자리 넣으시고요. 빼기 하고 자기 이름 쓰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가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숫자 8자리 빼기 자기 이름 이렇게 쓰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작성이 되었으면요.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이후에는 저장 아이콘만 눌러서 수시로 클릭하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행에서 3행까지는 잡고 행의 높이를 3으로 끝났죠. 30 이렇게 기억을 하시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에서 20 오른쪽 마우스 행 높이 20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면 B4에서 J14까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B4에서 J14 미리 테이블의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B4에서 J14 잡고요. 테이블에 모든 테두리로 하겠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정한 범위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쉬우니까 테이블의 윤곽선을 먼저 잡아주시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입력을 그대로 해주세요. 상품 코드 하고 옆으로 가서 구분하고 상품명 용량 해볼게요. 그 옆에 칸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고서 한 셀에 2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2줄이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바꾸겠다고 엔터를 누르면 다른 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 셀에 줄을 바꿀 경우에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판매량. 이 셀 같은 경우도 Alt 키 엔터 누르고서 판매 금액 해주고 비고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셀 같은 경우는 높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 값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한 셀에 텍스트가 모두 보이지 않으면 해당되는 셀 사이에 놓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텍스트에 맞춰서 자동 넓이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B13에서 D13까지는 셀이 병합이 됐죠. 그래서 B13에서 D13까지 셀 병합을 해줍니다. 아래 칸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F13, 14도 셀 병합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해서 셀 서식 들어가서요. 셀 서식 들어가세요. 테두리 누르시고요. 대각선 해주시고 확인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G13에서 I13까지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시고 지금 보니까 판매 금액도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화와 회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되어 있지만 시험지는 흑백이에요. 흑백이어서도 음영으로 색깔이 넣어져 있다는 거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고 잡아주시고 색깔을 먼저 넣어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져 있는 셀을 한꺼번에 같이 잡을 때 선택을 해주시고 표준색에서 주황색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올게요. 그 다음에 제목 부분에 도형 들어갈게요. 삽입에서 도형 들어가는데 똑같은 도형을 찾는 거예요. 자, 사다리꼴 모양의 도형인 것 같아요. 자, F, G, G까지 중간 부분까지 나오는데 하다 보면 셀을 넓혀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보시고요. 일단은 집어 넣겠습니다. 하시고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뭐라고 설정값이 되어 있냐면 도형은 사다리꼴이고 그림자 넣으시고요. 서식이 굴림의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입니다. 그러면 글꼴 먼저 해볼게요. 글꼴은 홈에 있으니까 굴림의 24에 글꼴은 검정색이고 굵게 처리해 주신 다음에 도형 안에 채우기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로 세로 가운데로 왔죠? 텍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열을 잡으시고 조금만 넓혀주세요. 조금만 넓혀주시고 맞춰서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 들어가셔서 그림자인데
여기 보면 오프셋 오른쪽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 오프셋 오른쪽 누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해라.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 넣어라 했는데 결제란은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작업을 해준 테이블의 이 공간과 별개로 상관없는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줄에 4칸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줄에 4칸 상관없는 셀에 잡아주시고 테두리 영역 확보해 주신 다음에 결제란은 폭은 좁고요. 높이는 높습니다. 그래서 늘려주시고 결제란 같은 경우는 병합을 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고 결 하고서요. Alt 엔터 누르시고 결제 써주시고 담당, 팀장, 센터장 이렇게 하고 전체를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냥 붙여넣는 게 아니라 그림의 형태로 붙여넣겠다 눌러주시면 입력이 되지 않은 그림의 형태의 결제란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그림의 형태이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너비를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잡고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삭제 누르세요. 그래서 셀을 왼쪽으로 밀기라고 해서 원본을 삭제해 줍니다. 결제란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열에 잡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넓혀주세요. 그래서 결제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H14셀이에요. H14셀. 지금 M4에 073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유효성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입력 값이에요. 써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H14 결과를 뿌릴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를 들어갈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 얘를 제한 대상은 목록의 형태로 내가 두겠다. 그리고 원본은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B5에서 B12 그래서 B 원본에 클릭을 하시고 B5에서 B12 영역을 잡아주면 자동으로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요. 출력 형태에서 꺼내놓은 첫 번째 값 넣어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인데 F5에서 F12, F5에서 F12 여기에 숫자 뒤에 원을 붙이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셀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셀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인데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있는 기호입니다. 여기에 숫자 다음에 텍스트를 넣는데 텍스트 넣을 때는 엑셀에서는 쌍따옴표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하고 쌍따옴표 닫고 확인 눌러주시면 원하는 값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5에서 C12는 구분으로 이름 정의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름 정의가 가장 쉽죠. 먼저 잡아주세요. C5에서 C12를 잡고 이게 지금 여기 영역이 이름 상자예요. 이름 상자에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분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 주소값에 해당되는 범위는 그냥 구분으로 이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게요. 1번에서 6번까지는요. 2작업에서 4작업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수를 풀겠습니다. 왜냐면 함수를 풀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고 넘어가고자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써버려요. 30분 막 이렇게 써버리면 2작업부터 4작업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해져서 제대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가 가장 큰 함수 부분은 4작업까지 모두 하고 다시 넘어와서 풀 거예요. 대신 7번은 하고 가야 됩니다. 7번을 하고 간 상태에서 2작업, 3작업, 4작업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7작업만 하고 갈게요. 7작업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여기에서 재고 수량이 이상이래요. 뭐 이상이냐면 1000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서식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범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위는 필드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이터 값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적용될 데이터 범위만 잡아 주시고 여기에서
범위 잡아주시고 삽입 가셔가지고 조건부 서식 들어갈게요. 새 규칙 눌러서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이거 맨 아래.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조건을 넣어준 필드 값이 나오잖아요. 재고 수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은 일행, 행별로 조건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질 셀만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수량 여기 있네요. 재고 수량에서 첫 번째 검색할 값 주소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셀을 조건을 보지만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이 끝나면 그 다음 줄로 와서 보고 그 다음 줄로 와서 보고 마지막 줄까지 차례차례 행을 바꿔가면서 조건부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거는 H 열이고 변하는 거는 행이겠네요. 그래서 H 앞에만 절대값을 붙여줄 거예요. 행은 계속 변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값 찍어주면 행과 열에 모두 절대값이 붙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F4를 2번 눌러가지고 열 앞에만 절대값이 붙을 수 있도록 꼭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 넣는 거예요. 이상이래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몇 이상? 1000 넣어주고, 만약에 행들이 1000 이상이면 서식에 들어가서 구분을 해줘라. 굵게 하고 색은 파란색으로 해줘라 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줘서 전체의 값이 제대로 조건부 서식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작업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2작업 넘어가기 전에 여기 저장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저장하고 제 2작업 시트 눌러서 2작업 가겠습니다. 제 2작업은 제 1작업에서 B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를 해래요. 그래서 제 2작업 시트를 가져와서 B2 셀에 붙여 넣어라 돼 있는데 1작업 가서 B4에서 H12까지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제 2작업 시트 눌러줘서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B2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붙여 넣는데 그냥 붙여 넣어도 돼요. 셀의 폭이 좁아서 데이터 값이 다 보여지지 않는 데이터 값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냥 붙여 넣을 때 열의 너비가 유지된 채로 값이 그대로 보여라 라고 해주고 정리를 한 다음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인데 목표값 찾을 때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B11에서 G11셀을 병합을 먼저 하래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할게요. 그러면 B11에서 G11 좀 크게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 H11셀에 삼각티백의 전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dsum 함수를 사용하고 테두리를 넣어라 돼 있는데 먼저 테두리부터 넣어줄게요. 테두리 넣어주고 결과값 뿌릴 셀 잡고 여기서 는 하고 dsum 할게요. dsum 하면 나와요. 그럼 클릭해주고 여기에서 fx 눌러서 마법사 이용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다 잡아주셔도 돼요. 전체 다 잡아주시고 필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월 판매량에 대한 합계이기 때문에 전월 판매량의 필드명을 찍어주세요. 혹은 지금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6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그냥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삼각 티백만 가져와. 구분 필드에 삼각 티백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시고 확인 누르면 삼각 티백에 해당되는 전월 판매량 합계만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목표값이 390이래요. 390이 되려면 히비스커스의 전월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돼? 라고 되는 거예요. 얘가 390이 되려면 히비스커스의 전월 판매량 얘가 얼마가 되어야지만 얘가 390이 될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가서 가상 분석인데 목표값 찾기 가셔가지고 수식 셀은 당연히 379가 나온 값을 찾는 값이 390이죠. 목표값이니까 390으로 하려고 해. 그런데 값을 바꿀 셀은 히비스커스의 전월 판매량 얘를 바꾸고 싶은 거야. 얘가 얼마가 돼야지 390이 될까? 이렇게 확인 누르고 나오세요. 그러면 목표값 찾기는 끝났고요. 고급 필터 갈게요. 여기에서 상품 코드와 재고 수량이라는 필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B고요. 100 이하예요. 그런데 AND냐 OR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나거예요. 시작하거나 그러면 OR죠. OR.
자, 오어 조건인지 엔드 조건인지 구별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고급 필터의 조건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문제 중에서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 이거면은 오어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어 조건은 이렇게 다른 행에 적어 주셔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엔드 조건, 문제 중에서 만약에 B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엔드 조건이구나. 그래서 옆에 나란히 같은 행에 적어 주셔야 컴퓨터 엑셀에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엔드 조건인지 오어 조건인지부터 판단을 한 후에 문제를 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나기 때문에 오어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에 할 거예요. 그럼 조건의 범위는 B14셀부터 입력을 하래요. 그러면 상품 코드 가져올게요. 상품 코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재고 수량 찍어주시고 컨트롤 C로 해당되는 필드명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조건 범위 B14셀 찍으시고 컨트롤 V 해서 해당되는 필드명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상품 코드가 B야. B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나기 때문에 다른 행에 적는 거예요. 이하래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조건 범위고 복사해야 되는 값들을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상품 코드, 상품명, 전월 판매량, 재고 수량 데이터만 가져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나중에 빼줘도 되는데 시작할 때 잡아주세요. 상품 코드 잡으시고요. 상품명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로 복수 선택하는 거예요. 전월 판매량, 그 다음에 재고 수량 이렇게 띄어 있는 셀을 잡아주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의 위치는 B18로 하라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V 해서 해당되는 필드만 가져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서 점선으로 움직이는 게 신경 쓰인다? 그럼 컨트롤 D 해서 해제해 주시고요. 데이터로 가셔서 필터 고급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목록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범위 적어 주시고 조건 범위는 B14에서 C16까지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에서 E18에 해당되는 값만 가져와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고급 필터는 끝납니다. 자, 목표값 찾기만 제대로 수치 적어 주시고 값 내신 다음에 고급 필터 하고 이 작업은 마무리 하세요. 자, 이 작업 마무리 됐으니까 저장 버튼 눌러서 이쯤 돼서 관리자가 제출하세요, 중간 제출하세요 하면 제출하십니다. 자, 제 3작업 갈게요. 제 3작업은 정렬 및 부분 합입니다. 정렬 및 부분 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렬입니다. 정렬부터 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렬 나왔다, 정렬부터 해야지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돼야 돼요. 1작업에서 똑같이 해당되는 범위 가져오고요. 3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B2셀에 클릭해서 붙여 넣는데 열 너비가 유지된 채로 붙여 넣으세요. 이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부터 부분합하려면 정렬해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출력 형태를 보고 똑같이 정렬해 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타정별로, 삼각 티백별로, 분말별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렬이 됐냐면 티귿에서 시작해 가지고 비읍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럼 내림차순 해야겠구나. 그런데 구분 필드명을 잡고 다른 거 다 잡지 마시고 필드명만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내림차순 할 거야. 이렇게 내림차순 눌러주면 해당되는 데이터 값이 모두 옮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된 것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니까 필드명만 잡고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이것만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상품명의 개수와 평균을 구해라라고 했어요. 보니까 순서가 평균 나오고 그 아래 개수 나왔죠? 어떤 사람은 얘 보고 평균부터 하고 개수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하세요. 개수 구한 다음에 평균을 해야지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상품명의 개수 부분합 갈게요. 개요에서 부분합 누르셔가지고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했던 필드명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구분해 주시고요. 맨 처음은 개수하라고 했죠. 개수. 그런데 상품명에 대한 개수예요. 체크되어 있는 건 풀으시고 상품명 체크해 주시고 얘는 덮어 씌우는 거 아니거든요. 쌓여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되어 있는 거 푸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타정 개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그룹화할 항목은 구분 그대로 놔두시고 이번엔 개수가 아니라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명 아니고 전월 판매량에 대한 평균입니다. 해당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놓으시고 확인 누르면 평균 아래 개수 나온 거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개요의 윤곽선을 지우시오 됐는데 윤곽선은 왼쪽에 있는 이겁니다. 얘를 삭제해라 됐는데 개요 가셔서 그룹을 해제하는데 개요를 지우겠다 나와 있습니다. 눌러주면 바로 끝날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숫자로 보시면 좋은데 3328이에요. 3328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봐도 얘는 소수점 자리가 나왔고 얘는 정수값이네요. 그래서 얘를 잡고 자, 해당되는 셀만 잡을게요. 컨트롤 키로 클릭하시고 클릭해 주시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셀 서식으로 가세요. 숫자로 한번 갈게요. 숫자 가시면 소수 자릿수가 나오는데요. 소수 자릿수 0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릿수가 1이냐 2냐 그러면 2로 해주시고 해당되는 숫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소수점 자릿수는 없으니까 0으로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맞으면 여기에서 저장 누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작업 갈게요. 사작업은 시트를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사작업은 이렇습니다.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사작업 시트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1작업으로 가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아랫부분을 봅니다. 히비스커스 부분과 전월 판매량, 가격, 이 범례를 보시고 필요한 값이 뭔지를 먼저 보세요. 그런데 보면 히비스커스 웨딩 그린티 이 값은 6개잖아요. 근데 히비스커스부터 이 값은 모두 8개예요. 그럼 필요 없는 게 2개가 있지만 처음 생성할 때는 모두 잡고 하겠습니다. 자, 상품명 모두 잡아주시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전월 판매량 필요하니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 필요합니다.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삽입 가셔가지고요. 추천 차트로 갈게요. 이번에 추천 차트 가서 모든 차트에서 혼합으로 갈게요. 원래는 그냥 막대 그래프 하겠다 하고서는 하셔도 되는데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혼합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미리 하고 간다 하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서식에 와가지고 변경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라라고 돼 있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전월 판매량은 우리가 맨 처음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 놓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1작업 위에 올려두진 않을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차트 이동을 할 거예요. 새 시트를 마련을 하는데 새 시트의 이름은 제4 작업이다. 오타 있으면 안 돼요.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됐냐면 1작업 앞에 4작업 시트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4작업 시트를 3작업 뒤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잡고 그냥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생성이 되면 우리가 값이 맨 처음에 6개라고 했잖아요. 6개인데 8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필요 없는 2개는 빼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차트를 누르면 깔때기 모양이 있어요. 얘가 차트 필터인데 얘를 잡고 범주 부분에서 필요 없는 것만 체크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해당 없는 거 볼게요. 보이차 없죠? 체크 푸시고 페퍼민트 있고 교목 상차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2개 체크 풀어주시고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맞는지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조건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차트 종류 했고요. 범위 했고 4작업 시트 이름 바꿨고요. 디자인 한번 볼까요?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 3면 여기에서 3 이거다. 이렇게 레이아웃 3 여기 3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첫 번째 있는 1번이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오 돼 있으니까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인데 영역에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차트 영역은 글꼴 있고요. 질감 파랑 박엽지로 채워라.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이다. 그럼 차트 영역은 전체 영역이니까 잡아주시고 서식 가셔가지고 질감으로 가서 파랑 박엽지 얘 선택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끝나고 그림은 가운데예요. 그래서 얘는 흰색으로
바꿔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서식. 제목 서식은 글꼴이 있어요. 여기에서 차트 영역에 글꼴이 있잖아요. 굴림의 11 먼저 할게요. 차트 잡아주시고 홈에 가셔서 굴림 11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났고, 제목은 또 글꼴이 달라지니까 먼저 할게요. 먼저 적고 시작할게요. 하고 잡으시고 제목이 들어있는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의 굴꼴이 있습니다. 20이에요. 20이고 굵게 해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채우기인데 채우기도 흰색으로 해줘라. 그 다음에 테두리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테두리가 검정색이다 넣어주시고 끝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먼저 한 거예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했고요. 가격을 보조축으로 지정했습니다. 했고, 자, 계열은 뭐냐면 표시를 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해라 돼 있는데, 표식은 이 다이아몬드가 표식이고 레이블 값은 이 옆에 있는 값 표시가 된 게 레이블 값입니다. 그러면 먼저 표식을 전체를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해서 계열 서식 갈게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버튼 누르면 표식 있습니다. 표식 옵션 가셔서 기본 제공된 건 동그라미인데 나는 출력 형태처럼 마름모 할게. 크기는 10입니다. 엔터 누르시고 X 하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됐습니다. 여기에서 레이블 값은 출력 형태를 보니까 이 표식을 잡고 한 번 더 선택하면 나머지는 풀어주고 해당되는 것만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값이 표현돼요. 네, 이렇게 하고 범례라고 돼 있어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돼 있는데요. 범례는 여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전월 판매량이 2줄로 돼 있어요. 얘를 한 줄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범례를 잡으시고요. 디자인 가셔서 데이터 선택을 갈게요. 여기에서 전월 판매량 잡고 편집 가서요. 그대로 한 줄로 써주세요. 전월 판매량.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한 줄로 변합니다. 확인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돼 있네요. 그러면 삽입 가서 도형 갔는데 똑같은 도형 찾을게요.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설명선입니다. 확인 누르고 해당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켜주세요.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최대 가격 해놓고 얘도 글꼴이 굴림의 11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차트 안에 있으니까 굴림의 11 놓치기 쉬운데 반드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조절점을 가지고 위치를 시켜주는데 점선보다 좀 걸터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정도로 조율을 해주고 지정을 해주는 형태도 비슷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텍스트가 가운데로 있지 않으니까 가운데로 위치시킨 다음에 텍스트가 검정색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형은 흰색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돼 있는데요. 보조축 하고요. 기본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조축 같은 경우가 180까지 돼 있어요. 180 돼 있는데 숫자가 0이 돼 있는데 얘는 0이 돼 있지 않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보조축은 3만까지 돼 있는데 28,000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간격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기본축 잡고 더블 클릭해서 축의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표시 형식으로 가시는데요. 범주를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주시면 0으로 시작하지 않고 빼기 기호부터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축은 마쳤고요. 보조축 다시 더블 클릭해서 올게요. 자, 최소값은 0인데 최대값은 3만이에요. 그런데 단위가 지금 5천으로 돼 있는데 5천이 아니라 7천이죠. 그래서 얘를 7천 단위다 그러고 엔터 누를게요. 네, 됐고요. 여기 보니까 바깥쪽으로 눈금이 있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눈금 지정을 해주는데 눈금 하고요. 주 눈금을 바깥쪽으로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준 다음에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 있는지 좀 더 보시고 제목 같은 경우는 글꼴이 검정색
게 맞아요. 그럼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 축에 대해서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테두리가 지금 출력 형태는 있죠. 그래서 테두리 검정색으로 넣어주시고 보조축도 검정색, 자 아래 또 검정색 눌러주시고, 이 눈금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파선 형태로 점선이 돼 있잖아요. 얘는 실선이니까 얘도 잡고 축 서식으로 가셔서 선에서 검정색 눌러주시고 대시 종류를 점선으로 하겠다 하고 엔터 하고 닫고 나오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와 똑같은 것 같죠? 이 상태에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1작업, 자 2작업, 3작업, 4작업 했는데 1작업 마치지 않았죠. 1작업 다시 가서 함수 하겠습니다. 자, 함수 1번에서 6번까지 할 건데요. 먼저 1번 갈게요. 1번 첫 번째 결과 셀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는 하고 보니까 여기는 금액 자체가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셀 주소 찍어 주시고 엔터 누를게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결과를 뿌리라고 한 게 아니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서 만 단위까지 버림을 해라 라고 돼 있어요. 라운드 다운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만 단위까지 0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잖아요. 0으로 표시를 해라. 근데 몇 개예요? 0이 몇 개예요? 4개죠. 만 단위니까. 그러면 0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0의 몇 개야? 4개. 만약에 1000단위까지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3, 100단위까지 해라 그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과값에 라운드 다운으로 써주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하고 가로 열고 쉼표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4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자, 얘 1000단위 기호 눌러주시고, 자 셀이 좁아서 지금 안 보였기 때문에 넓혀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결과값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고 갈게요. 비고는 if 함수하고 write 함수를 써라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결과값이 양말, 핫팩, 공백 3개예요. 만약에 2개라고 한다면 if를 한 번 쓰겠지만 뿌릴 게 3개잖아요. 그러면 if를 2개 써야 돼요. 그러면 if로 가서 한번 해보자. 결과 잡고 fx 눌러서 if 가져올게요. 근데 여기에서 뭘 가져와야 되냐면 상품 코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상품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가 1일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가 write 함수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write 함수하고 가져올 값 찍고 마지막 1, 마지막 문자 하나. 만약에 얘가 뭐냐면 1이다. 그러면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 1 넣어주고 쌍따옴표로 닫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1이니? 만약에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잖아요. 그러면 참일 경우에는 뭘 쓰냐면, 뭘 쓰냐면 양말 증정이야. 그쵸? 아니면 이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공백까지 하나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if 함수를 다시 씁니다. if 함수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얘를 마법사를 다시 가져와요. 그래서 얘가 write 함수 가져야 되잖아요. write 함수 써가지고 상품 코드에서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문자의 텍스트 값이 그럼 2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핫팩 증정이야. 아니라면 쌍따옴표 하고 공백 처리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셔가지고 드래그 해서 결과값 모두 보시고 이번엔 라운드업으로 소수점을 없애래요. 그런데 dAverage 함수를 씁니다. 그럼 먼저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는 건 dAverage 함수이기 때문에 dAverage부터 갈게요. 는 하고서 dAverage 함수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마법사 가서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삼각티백 전월 판매량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면 삼각티백이 들어있는 이 9번 필드 있고 전월 판매량 여기 있어요. 최소한의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범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그냥 구분해서 전월 판매량 필드명까지 포함돼서 해줍니다. 그래서 전월 판매량은 5번째 있는 거잖아요. 근데 5 써도 되고 전월 판매량 필드명 적어줘도 돼요. 조건은 뭐냐면 삼각티백이에요. 구분이 삼각티백인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을 해주면 주소값 들어가서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결과값이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결과값을 라운드업으로 해주는 거예요. 정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업 해주고 가로 열고 마지막에 쉼표하고 0하고 가로 닫고 엔터 쳐서 결과값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말 상품 개수, 이거는 count if 함수를 써라 돼 있는데 이름 정의를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이름 정의.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텍스트를 이름이 정의된 구분을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러면 얘 구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왔잖아요. 얘하고 범위 자체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글자만 넣어줘도 이름 정의를 범위로 해줬기 때문에 이 C5에서 C12 자체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 정해준 걸 정의했기 때문에 구분이라는 글자로 내가 계산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잡고 는 하고 count if 하고 fx 눌러서 마법사 한번 가져올게요. 여기에서 범위가 뭐라고 했냐면 범위가 구분이래요. 이름 정의해준 범위 있죠. 구분. C5에서 C12겠죠.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분말 상품이에요. 그러면 분말이다. 분말만 카운팅해라. 이렇게 분말 값이 들어있는 셀을 찍어주면 돼요. 그게 조건이니까 확인 눌러주면 확인했는데 0이 나왔는데 0이면은 잘못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구분인데 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름 정의가 안 됐네. 그러면 다른데 제가 잘못해줬나 봐요. 아, C5에서 C12 영역을 구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D5에서 D12 영역을 이름 정의를 잘못해버렸어요. 네, 이럴 때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누르셔가지고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구분을 제가 잘못해줬잖아요. 얘를 삭제에 눌러주세요. 삭제에 눌러주시고 닫기 하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다시 구분 제대로 해주십니다. 이것도 모르면 해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식에 오셔가지고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서 삭제하고 다시 한다. 이거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분말 개수가 다시 잘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하고 최대 전열 판매량, 얘는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가운데 정렬이 다시 지정해 주시고 자, 얘 다시 갈게요. 얘는 5번인데 5번 결과값에 EA를 붙여라. 맥스 함수예요. 그럼 맥스 함수는 가장 쉽다고 했죠. 자, 전월 판매량 맥스 값은 가장 쉬운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맥스하고 가로 열고요. 해당되는 범위만 넣어주면 돼요. 판매량이니까 전월 판매량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AND 기호 붙인 다음에 이 A 해주고 쌍따옴표로 닫아주고 엔터 누르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매번 같은 위치에 나옵니다. 이거 정도는 외워주셔가지고 꼭 맞으세요. VLOOKUP은 해당되는 결과 셀 잡으시고 FX 눌러가지고요. VLOOKUP 가져올게요. 확인 눌러서 보세요. 얘는 상품 코드에서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상품 코드에 맞는 재고 수량의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상품 코드와 재고 수량 이거 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상품 코드에서 뭘 골랐냐. 그러면 맨 처음에 검색할 값은 얘가 뭘 골랐지 하고 H14셀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얘를 검색을 하고 표 범위는 상품 코드에서 재고 수량까지 상품 코드에서 재고 수량까지 여기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범위, 표 범위 할게요. 상품 코드에서 재고 수량까지 중에서 얘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재고 수량이 1, 2, 3, 4, 5, 6, 7 7번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인덱스 번호는 7 이렇게 적어주시고 범위는 무조건 0입니다. 정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0이다 외우세요. 이렇게만 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상품 코드가 뭘 선택됐냐에 따라서 맞는 재고 수량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출력 형태에 맞는 값 넣어주시고 해두시고 마무리 하시는데 천 단위 구분 쉼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면 7번은 하고 갔기 때문에 1번에서 7번까지 모두 완성했습니다. 다 했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목표값 2작업 했고요. 3작업, 4작업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이 목표이고 이 자격증을 땀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배우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따면 좋으니까 제 동영상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